국민 미니밴 카니발이 2022년형 모델을 선보였습니다. 연식 변경을 한 건데요. 얼마 전에 저희가 스타리아를 정말 많이 리뷰를 했어요. 상품성이 정말 우수해지고 상업용뿐만 아니라 패밀리카로도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겠다. 와, 근데 6월 7월 판매량을 보니까 안돼 카니발한테는 안 되더라고요. 그토록 인기가 많은 카니발이 연식 변경 모델을 선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연식 변경이 선보이면서 독특한 트림 두 가지를 선보였는데요. 바로 4인승 하이리무진 모델과 현재 저희가 리뷰할 차량인 바로 아웃도어 트림입니다. 하나씩 살펴보시죠. 지금 보신 차량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빠르게 출고받고 싶다면, 자, 외관의 특징. 오랜만에 카니발을 보는 것도 아닌데 오늘따라 좀 남달라 보여. 역시나 바로 이 엠블럼, 워낙 많이 이제 들으시고 보시고 하셨지만 그럼에도 진짜 많이 달라 보입니다. 지금 저쪽에 카니발 하이리무진이 마침 서 있거든요. 주차되어 있는데, 와, 엠블럼 차이가 이렇게 큰가? 엠블럼이 뭐 루이비통, 샤넬 이런 것도 아니고 어차피 기아인데도 이렇게 느낌이 다릅니다. 외부에서 보이는 어떤 변화는 엠블럼이 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카니발은 이 디자인이 굉장히 완성도가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랜만에 보니까 이 라디에이터 그릴의 크롬 포인트들이 굉장히 좀 더 멋스러워진 것 같아요, 느낌이. 자, 측면 한번 보시면요, 미니밴이면 더 크면 클수록 좋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지만 뭔가 이 SUV스러운 이 측면 라인들이 이 카니발을 구매하게 만드는 그런 강력한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카니발은 완성도가 굉장히 높은 차량입니다. 오늘 저희가 리뷰하는 트림이 바로 아웃도어 트림인데, 이전에도 아웃도어가 있었습니다. 카니발 하이리무진처럼 위에 루프박스가 일체형스럽게 있던 그 모습 기억하시나요? 하지만 이번에 출시한 아웃도어는 그렇지 않아요. 그때만 해도 아웃도어 하면은 뭔가 짐을, 캠핑 장비를 막 싣고 여기서 모자라서 루프박스까지 들어가는, 하지만 지금의 트렌드는 바로 차박이죠. 그 부분은 좀 이따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후면 디자인 보시겠습니다. 후면도 바뀐 건 없습니다. 차체가 커요. 크고 넓다 보니까 잘못하면 좀 뚱뚱해 보일 수도 있고, 어떻게 좀 잘못하면 또 조잡해 보일 수도 있는데, 단정하면서도 뭔가 최신형 차량인 것처럼 느끼게 해주는 건 바로 이 테일램프 디자인 때문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이런 디자인적으로 봤었을 때는 굉장히 우수하다. 특히나 뒤쪽에서도 기아 엠블럼, 좀만 더 일찍 하지, 카니발 처음 출시할 때부터 이렇게 하지 그랬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들 정도로 엠블럼이 굉장히 조화가 잘 이루어집니다. 진짜 아웃도어는 바로 실내이거든요. 트렁크 한번 열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거 좀 넣어줄 때 되지 않았나? 현대기아도 뭔가 3초 동안 뒤에 서 있고 이런 거 말고, 우리 김태현 에디터가 강조했던 굉장히 직관적인 어떤 모션으로 트렁크가 열리는 비싼 어떤 이런 전동 트렁크를 넣었잖아요. 그만큼 사용하기 좀 더 편하게 이제는 좀 변화가 필요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트렁크를 여니까 뭔가 이게 뭐죠? 이게 지금 제가 바람 넣어야 하는 건가요? 바로 매트입니다, 매트. 네, 우리가 차박을 할 수 있게끔 해줄 수 있는 매트, 지금부터 한번 장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3열 시트를 경납을 했습니다. 폴딩을 해서 안쪽으로 딱 밀어 넣는 이런 방식인데요, 이 방식이기 때문에 이런 공간을 보여줄 수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바로 이전에 카니발이 보여줬던 그런 면적이거든요. 근데 차박을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폭도 중요하지만 이 전장, 기장이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보통 성인이 뭐 160, 170, 180 성인이 누울 수 있는 거리가 나와야 되는데 기장이 150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도대체, 너무 이 공간이 아쉽다, 뭐 이런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웃도어 트림은 지금 보시는 바로 2열 시트, 뭔가 비슷한데 좀 작아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7인승 시트에는 원래 릴렉션 시트가 들어갑니다. 근데 지금처럼 아웃도어에는 최대한 앞으로 밀 수 있는 시트가 적용이 됩니다. 가격도 100만 원이 저렴해지죠. 자, 반대편 시트도 마찬가지로 측면 손잡이를 당겨서 앞으로 이렇게 밀면 이렇게 최대한 앞으로 밀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넓은 공간이 펼쳐집니다. 여기서
사실 SUV나 이런 차박을 즐기시는 분들이 이런 재미로 사실은 차박을 하는 거거든요. 내 차를 가지고 뭔가 변화를 주고 그걸 가지고 다른 환경에서도 이용을 할 때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 내가 이러려고 세단 안 사고 이거 샀지, 약간 이런 걸 느낍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맞춤형이에요. 가격이 얼마라고요? 31만 5천 원. 예, 31만 5천 원입니다. 현재 매트 가격은 31만 5천 원. 보통 에어매트는 이렇게 펌프 형식으로 넣으면 훨씬 더 빨리 넣는데, 지금 제공되는 펌프는 발펌프 하고, 자, 바람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펌프보다 이렇게 손으로 압력하는 펌프가 훨씬, 손펌프가 더 편하고 빨리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이들 해주려고 하는 그런 보트형 튜브라든지 이런 것들보다 바람에 들어가는 양이 생각보다 적어요. 그래서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요즘에 무릎 관절이 좀 안 좋았는데 그러면 반대편 다리로. 이런 거는 사실은 20만 원대면 충분하다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추가로 기아에서 아웃도어답게 뭐 전동으로 넣을 수 있는 공기주의 할 수 있게끔 뭔가 시스템이 되어 있거나, 사실 뭐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다른 미니들 보면은 뭐 진공청소기 같은 것도 막 장착되어 있고 하잖아요. 뭐 그런 것들 좀 더 적용을 했었으면 어떨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이거 힘들어. 펌프가 훨씬 더 빠릅니다. 아, 저희 헤리티지 카니발 하이 리무진으로 만든 그 캠핑카, 세미 캠핑카 영상이 있는데 그거 보시면 사실 지금보다 훨씬 더 빨리 있습니다. 저희 아이가 넣었는데 그때, 자, 이 정도면 다 넣은 것 같습니다. 2분 15초? 30초 정도 걸리셨어요? 네, 오래 안 걸려요. 이게 공기 양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 금방 됩니다. 사실 차박 세팅이 별거 없습니다. 평탄환을 만들고 잠을 잘 수 있게끔 어떤 이런 매트 같은 거를 깔아서 취침을 취할 수 있는 공간만 만들어주면 차박을 이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카니발로 우리가 했었을 때 기대했던 것들, 바로 이 전고겠죠, 전고. 183인 제 기준으로 이렇게 앉아서도 머리가 닿지 않는 이런 공간을 만들 수 있다는 게 바로 우리가 SUV들, 뭐 팰리세이드라든지 뭐 다른 SUV들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그런 공간감이 되는 거죠. 183인 제 기준으로 한번 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살짝 경사가 있어요. 아무래도 이 싱킹을 했다고 하지만 이 뒤쪽 3열 부분이 좀 더 올라와 있고요. 2열 쪽으로 갈수록 좀 더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머리는 이 트렁크 쪽으로 놔야 될 것 같고요. 누웠을 때 딱 이거 183인데 전장이 맞나요 혹시? 안타깝게도 186, 7 되시는 분들은 아웃도어 카니발을 포기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넉넉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는 것들이 차박에 용이하게 됩니다. 3열에 제공된 컵홀더들, 이거 누가 사용하겠어 싶지만 차박을 할 때는 굉장히 용이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는 수납함이 되어주고요. 바로 이 썬커튼들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물론 햇볕도 막아주겠지만 가장 중요한 바로 프라이버시 보호를 해주는 역할이 됩니다. 이렇게 신형이다 보니까 분명히 차박하면 이렇게 쳐다보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어떻게 차박하나 해서. 이게 만약에 이 이상을 원한다면 이제 여기다가 이제 커튼 같은 거 더 달기도 하죠. 얼마 전에 이제 아이오닉 가지고서 캠핑 갔었을 때 정말 민망했어요. 어떻게 차박하는지 막 사람들 다 쳐다보고 가는데 막 와이프랑 애랑 막 벌러덩 누워있는데 너무 민망하더라고요. 프라이버시 차원에서도 이런 편의 장치들이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고요. 그리고 바로 이 듀얼 썬루프인데요. 자, 이렇게 개방까지 됩니다. 한번 클릭하면 반이 열리고요. 한 번 더 클릭하면 최대 완전히 오픈이 되는 거죠. 기존의 카니발로 차박을 하시는 분들과 지금 현재가 좀 다른 점이 뭐냐면, 기존에 하시는 분들은 시트를 다 폴딩을 하고 앞으로도 하고 뒤로도 이렇게 완전히 제껴서 리클라이닝 시킨 다음에 그 위쪽으로 해서 이렇게 매트를 깔았었거든요. 리클라이닝 시킨 시트 위에다 매트를 깔다 보니까 사실은 전고는 좁지만 이 폭이 굉장히 넓었어요. 지금 현재는 폭이 딱 이 정도, 그렇기 때문에 성인 2명이 눕게 되면은 딱 맞는 정도의 사이즈. 하지만
이 위까지 확장됐다고 생각을 해보시면은 기존의 카니발 차박을 하시는 분들은 이 위쪽까지 매트가 되어 있거든요. 카니발 매트 이렇게 찾아보시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 위로 얹어지기 때문에 폭이 최대한 2m가 넘습니다. 그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딱 보기에도 벌써 좀 뭔가 불필요한 자석 4개가 보이잖아요. 보통은 이 자석들을 이제 회전을 시키거나 아니면 아예 어떤 형태로 변화를 시켜서 사용을 할 수 있게 돼야지만 좀 더 완벽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열 시트를 이렇게 완전 폴딩이 돼서 어떤 테이블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완전 폴딩이 된다든지, 또는 이 힙을 들어서 더 앞으로 올릴 수 있게 된다든지, 최고 좋은 거는 아무래도 이렇게 회전이 돼서 지금 현재 매트 깔린 부분이 방 바닥이라면 의자로 사용할 수 있게끔 완전히 회전할 수 있게끔 형태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변화를 주게 되겠죠. 아웃도어 트림은 노블레스 7인승 기준으로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노블레스 7인승은 중간에 릴렉션 시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구성 자체가 힘듭니다. 뒤로 완전히 리클라이닝 되지도 않을 뿐더러 앞으로 최대한 폴딩이 되지도 않다 보니까 아예 차박을 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이 되질 않아요. 하지만 이제 아웃도어로 해서 이렇게 100만원 더 저렴해지고 일반적인 시트가 적용이 됐기 때문에 이제 애프터마켓에서 이 부분들을 활용해서 더 차박에 어울리게끔 하는 이제 시점이 되겠죠. 시작점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현재 매트, 순정 매트고 카니발 아웃도어용 딱 매트잖아요. 그렇다면 좀 더 평탄화에 신경을 썼었으면 어땠을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번 보여주실래요? 아, 거의 뭐 미끄럼틀 수준이에요. 미끄럼틀 수준. 그러니까 뒤쪽이 많이 올라와 있고 아래쪽이 내려와 있다 보니까 현재 매트 앞에서 뒤에까지 전부 다 두께가 같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렇게 만들 게 아니라 뒤엔 좀 얇게, 앞에는 좀 더 높게끔 형상화한 매트를 해서 진짜 딱 평탄화까지 딱 맞췄으면 어떻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봐봐요. 이렇게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 어느 정도의 경사인지 느낌이 오시죠? 2열에 탑승을 해봤습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가장 중요한 건 뭐 차박보다는 어쨌든 우리 가족이 같이 이용을 할 이 카니발의 어떤 편의성을 먼저 살펴봐야 할 텐데요.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노블레스 7인승 기준으로 해서 아웃도어가 시작이 됩니다. 그럼 노블레스 기본 7인승과의 차이점은 바로 2열 시트를 볼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7인승은 리무진에 속하죠, 카니발에서는. 그렇다 보니까 2열 시트가 리무진 시트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릴렉션 시트가 적용이 되죠. 하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반적인 우리가 익히 알고 있었던 그런 자동차 그냥 기본적인 시트가 적용이 됩니다. 크기는 얼추 비슷한 느낌이에요. 차이점이 있다면 바로 이 하단부 쪽을 보시면 돼요. 아무래도 더 많은 기능, 전동화 기능을 가지고 있는 릴렉션 시트와는 하단 부위가 좀 더 다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한번 착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앉아서 조정할 수 있는 스위치가 총 3가지입니다 뒤쪽으로 보이는 바로 차박할 때 한 번에 시트를 앞으로 확 꺾는 레버고요. 그 다음에 리클라이닝을 하기 위한 레버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 좌측에 보면은 이렇게 당겨 올려서 앞뒤로 슬라이딩을 할 수 있는 레버, 다 수동으로 지원이 되고요. 이 3가지 레버를 이용해서 자세나 위치를 정하면 되겠습니다. 리클라이닝을 뒤로 딱 꺾으면 여기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리클라이닝 된 지금 현재 이 시트 어떤 형상이 맥시멈이라고 보시면 돼요. 뭔가 더 이렇게 누웠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거든요. 뒤쪽 공간은 넓은데, 하지만 그게 불가능합니다. 자, 아무래도 이유는 지금 보이는 바로 이 레일을 보면 알 수 있을 텐데요. 바로 이전에 릴렉션 시트 같은 경우에는 좌우로 움직여서 좀 더 레일을 길게 써서 뒤로 또 보낼 수 있는 형태의 어떤 전동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다면, 지금 현재 시트 같은 경우에는 슬라이딩이 이게 전부입니다. 앞, 뒤. 그렇다 보니까 이 3열에 제공되는 컵홀더 부분이 걸리기 때문에 애초에 앞으로 당겼더라도 리클라이닝이 최대 이 정도까지밖에 안 되게끔 설정이 되어 있는 거죠. 왜냐면 최대한 뒤로 밀었을 때 이 부분이 걸리거든요. 2가지 아쉬운 부분. 자, 리클라이닝이 더 안 돼서 약간 누워서 가듯이 어떤 자세를 취할 수 없다는 거, 그 부분이랑 뒤에 이렇게 훤히 넓은데도 불구하고서 2열 시트에 앉은 우리 VIP 와이프라든지 아이가
다리를 꼴 수가 없어요. 시트가 조금만 더 뒤로 가주면 훨씬 더 다리를 편하게 하거나, 또는 카시트에 앉은 아이가 다리를 막 흔들어도 적어도 아빠 운전하는 시트를 막 차지 않게끔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게 아쉽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또 장점이라고 보는 부분은, 일단 가격이 100만원 저렴해지고요. 그 다음에 릴렉션 시트 자체가 하단 부분에 많은 구조물도 들어가다 보니까 굉장히 높아요. 시트 자체가 높습니다. 근데 좀 더 낮은 시트의 어떤 안정적인 착자감을 보여준다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장점으로 생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노블레스에 속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옵션으로 다 선택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데, 통풍 시트 있는 것만으로도 가족들이 굉장히 환호를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아웃도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시작 가격이 3,800만 원대입니다. 3,800만 원대에 시작을 하고, 거기에 현재 모델은 가솔린 모델이고요. 디젤 모델을 선택하게 되면 120만 원이 추가되고요. 그 다음에 각가지 옵션들 풀옵션으로 만들게 되면은 약 4,500만 원대까지도 가격이 올라가게 됩니다. 본인이 원하는 옵션들을 선택을 해서 조합을 하면은 우리 가족이 굉장히 만족해할 그런 아웃도어용 카니발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리뷰하고 있는 모델은 바로 가솔린입니다. 가솔린 역시 뭐 부드러운 가속감, 그 다음에 조용함, 뭐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우리가 홈페이지 들어가서 딱 보면은 얼마만큼 많은 오너들이 선택을 했는지 표를 볼 수가 있거든요. 1등 디젤 프레스티지, 2등 2.2 디젤 노블레스, 3등 2.2 디젤 시그니처. 사실은 카니발의 가솔린은 좀 가성비나 효율성에서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추후에 이제 하이브리드 모델이 나올 텐데요. 그렇다면 그땐 또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봤을 때는 디젤 모델을 선택을 많이 하시지 않을까. 뭐 여러분들 다 디젤 선택하실 거잖아요. 네, 지금까지 아웃도어 모델을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그냥 카니발 역시 국민 미니밴이 아닌가 싶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 경쟁 모델 대비 승차감, 어떤 외관의 디자인, 네,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시잖아요. 지금까지 리뷰를 해봤고요. 저희 앞으로도 다양한 모델들, 차량들 리뷰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